스포츠는 흔히 경쟁의 세계라고 합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은 자기의 분야에서 1등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매일같이 다른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 피나는 훈련을 하죠. 하지만 이런 선수들의 경쟁이 항상 공정하지는 않은데요. 바로 이 도핑 때문이죠. 도핑이란 흔히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선수들은 이러한 도핑 행위를 통해서 다른 선수들보다 적게 운동하고 훨씬 많은 양의 근육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약물의 시작은 1900년대로 넘어갑니다. 1900년대 초 합성의약품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1930년대 독일에서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즉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을 분리 및 합성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며 바야흐로 스테로이드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어떻게 근육을 키워주는가?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는 물질의 집합체로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우리가 오늘 얘기해볼 스테로이드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로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우리말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라고 하며 단백질을 흡수, 합성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손상된 면역세포가 근육을 회복하고 다음에 같은 자극이 왔을 때 손상을 막기 위해 우리 몸은 근육을 키우게 되는데, 이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 합성입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이 단백질 합성을 빠르게 유도하여 짧은 시간에 더 큰 근육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때문에 남들보다 열심히 운동하지 않아도 열심히 운동한 사람 이상의 근육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테로이드 전성시대. 스테로이드가 본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사용되기 시작한 때에는 바로 냉전시대 1950년대에서 1960년대입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자국의 위상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경쟁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올림픽이었습니다. 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이 국위 선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했으며,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경기에 나선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제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이 스테로이드를 찾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물 규제의 시작. 이전까지 스테로이드에 대해 특별한 규제가 없었던 IOC는 약물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 및 선수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 1968년 본격적으로 도핑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검출 기술은 아직 너무나 허접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무분별한 스테로이드 사용은 꾸준히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나 검출 기술도 발전하며 스테로이드 사용이 줄어드는 듯 했으나, 동시에 화학 합성 기술이 늘어남에 따라 창과 방패의 대결이 1990년대 후반까지 꾸준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뚫고 받고의 반복인 거죠. 세계기록 대잔치. 대약물의 시대가 열리며 1980년대 후반 세계대회 올림픽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운 기록들은 30년 넘게 안 깨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며 대부분 약물 혹은 약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2017년 유럽 육상연맹은 2005년 이전의 세계 육상 기록을 모두 무효화하자고 제안했을 정도죠. 대표적으로 칼 루이스에 밀려 만년 2위였던 육상 선수 벤 존슨은 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복용, 9초 79로 세계 기록을 세우고 마침내 금메달을 따내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 후 진행된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며 벤 존슨의 금메달은 3일 천하에 그치게 되었고, 동시에 금메달, 세계 신기록도 전부 무효가 됩니다. 88 서울 올림픽 당시 사진을 보면 벤 존슨의 몸이 다른 시즌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물의 힘을 빌린 스포츠 스타. 그렇다면 약물을 사용한 스포츠 스타는 누가 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미국 태생의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이 있는데요. 랜스 암스트롱은 사이클의 황제라는 칭호를 들으며 사이클뿐 아니라 스포츠계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랜스 암스트롱은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클 대회 트루 드 프랑스에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7년 연속 우승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뿐만 아니라 암스트롱은 생존율 50% 이하라 판정받은 고아남을 이겨내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그야말로 전 세계인의 우상이 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암스트롱이 약물을 했다는 주변 동료들의 증언이 나오게 되었고,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이는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암스트롱이 한 도핑의 종류에는 EPO라는 혈액 도핑으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여 근지구력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사이클 연맹은 2012년 10월 암스트롱을 영구 제명하기로 결정했고, 트루 드 프랑스 7연패 타이틀 또한 모두 박탈되게 되었죠. 영웅에서 사기꾼으로 한순간에 몰락해 버린 겁니다. 이 밖에도 중국의 수영 영웅 순양, 미국 야구의 슈퍼스타 알렉스 로드리게스, 러시아의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 등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약물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물을 이긴 스포츠 스타. 약물의 힘을 빌려서 최고의 성적을 낸 선수가 있는 반면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세계 최고가 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자메이카의 단거리 육상 영웅 유사인 볼트가 있는데요. 볼트는 100m 육상에서 9초 58로 압도적인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 100m 세계 기록 보유자들 거의 대부분이 도핑으로 기록이 삭제되었지만 우사인 볼트만 아직까지 굳건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압도적인 모습 때문에 우사인 볼트는 수도 없이 많은 도핑 테스트를 받아야 했다고 전하기도 했죠. 한국의 경우 장미란 선수가 있는데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역도에서 합계 326kg로 금메달을 목에 건 장미란 선수는 2위, 3위 선수와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보였는데 이마저도 약물 사용을 한 것으로 적발이 되어서 2, 3위 선수 모두 메달이 박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사기친 러시아. 도핑 검사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사건이 2014년에 터지게 되죠. 2014년 러시아에서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 이 올림픽에서 개최국 러시아는 금 13개, 은 11개, 동 9개로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2015년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러시아 선수들 대부분이 금지 약물을 투여 후 경기에 참가했다는 폭로가 나오게 되었고 WADA에서 조사한 결과 이 모든 것은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약물 투여는 러시아에서 국가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때문에 러시아는 2022년 12월 15일까지 스포츠 대회 참가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선수들은 도핑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입증을 하게 되면 대회에는 참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러시아 국기나 국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쿄올림픽을 보시면 ROC라는 이름으로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약물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갈수록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는 새로운 약물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또 그것을 잡으려는 새로운 검사들이 개발이 되고 혈액 소변 샘플이 10년, 20년 뒤에도 보관이 되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선수들의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는 부디 약물 사용 없는 공정한 경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